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는 남들에게 귀하게 대접받을 자격이 없다. 여러분, 이 말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살면서 늘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정작 자기 자신은 돌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1000배는 더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1000배입니다. 10배도 아니고 100배도 아니고 1000배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질을 꿰뚫어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알았던 겁니다. 남의 시선에 휘둘리는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말입니다.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자기 자신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거울을 볼 때 그 거울 속에 비친 자기 자신에게 수고했다고, 잘하고 있다고 한마디라도 해주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오히려 거울을 보면서 한숨을 쉬거나 또 늙었네 하면서 스스로를 한심하게 여긴 적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입니다. 세상에서 나와 가장 오래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순간도 떨어질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인데 우리는 그 자기 자신을 가장 함부로 대합니다. 남에게는 상처 주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말을 쏟아붓습니다. 넌 왜 이것밖에 못하냐? 넌 왜 항상 이 모양이냐? 이런 말들을 자기 자신에게 습관처럼 하고 있는 겁니다. 쇼펜하우어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1788년에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부유한 상인이었고 어머니는 당시 꽤 유명한 소설가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부족할 것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의 속사정은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쇼펜하우어가 17살 때 세상을 떠났는데 그것도 자살이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의 관계는 평생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보다는 자기 자신의 사교 생활에 더 관심이 많았고 쇼펜하우어를 자주 무시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쇼펜하우어는 일찍부터 인간의 고독과 외로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인정을 받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자기 자신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빈 그릇과 같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남들 보기에는 성공한 사람인데 본인은 늘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사람 말입니다.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은 다 가졌는데 정작 본인은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바깥에서 인정을 받아도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가진 것이 별로 없는데 늘 당당하고 편안해 보이는 사람. 옷차림이 화려한 것도 아니고 대단한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닌데 왠지 그 사람 곁에 있으면 편하고 그 사람 말에는 무게가 실리는 사람. 그런 사람의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좋은 겁니다.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스스로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은 굳이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존중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핵심입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모든 것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게 되었을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자라온 환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세대, 특히 50대 이상의 분들은 어릴 때부터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것은 건방진 것이고 겸손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물론 겸손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겸손과 자기 비하는 다른 것입니다. 겸손은 자기 가치를 알면서도 드러내지 않는 것이고 자기 비하는 자기 가치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둘을 혼동하면서 살아온 겁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너는 왜 옆집 아이처럼 못하냐? 너는 왜 형이나 언니처럼 못하냐? 이런 비교를 어릴 때부터 들으면서 자란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부족한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부모님이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시대에는 그게 교육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말들이 마음속에 깊이 박혀서 어른이 되어서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남들만 못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무의식 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것을 꿰뚫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남들의 의견에 지나치게 가치를 두는 것은 인간의 가장 흔한 어리석음이라고요.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남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좌우됩니다. 누군가 칭찬을 해주면 하늘은 날 것 같고 누군가 비판을 하면 땅이 꺼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남의 말에 따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삶이 과연 자기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노인이 손자와 함께 당나귀를 끌고 시장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둘 다 걸어가고 있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 참 바보 같군. 당나귀가 있는데 왜 타지 않지? 그래서 노인이 손자를 당나귀에 태웠습니다. 그랬더니 또 지나가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 젊은 놈이 참 버릇없구만. 늙은 할아버지는 걷게 하고 자기만 타고 있으니. 그래서 이번에는 노인이 당나귀를 탔습니다.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저 노인 참 못됐네. 어린 손자는 걷게 하고 자기만 편히 타고 가는군. 할 수 없이 둘 다 당나귀에 올라탔더니 이번에는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 참 잔인하군. 불쌍한 당나귀가 무거워서 죽겠는데. 결국 노인과 손자는 당나귀를 들어매고 갔습니다. 이 이야기가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의 말을 일일이 따르다 보면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뭐라 하고 저렇게 해도 뭐라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말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기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내면을 가꾸는데 시간을 쓰기보다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지를 꾸미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쓴다고요. 이 말을 듣고 가슴이 찔리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남의 눈을 의식하는 데 쓰고 있습니까? 좋은 옷을 입는 것도, 좋은 차를 사는 것도, 좋은 동네에 사는 것도, 물론 자기 만족을 위한 것도 있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상당 부분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속을 채우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행복을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 즉 인격과 건강과 기질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즉 재산과 소유물입니다. 세 번째는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즉 명예와 평판입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돈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명예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의 내면, 자기 자신의 품격,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것만이 진짜 자기 것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라고 한 겁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면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퇴한 분들 중에 직장 다닐 때는 명함을 내밀면 누구나 고개를 숙이던 사람이 은퇴하고 나니까 아무도 알아보지 않는 것에 충격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분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직함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부장이라서, 임원이라서, 대표라서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직함이 사라지니까 자기 가치도 함께 사라진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자기 자신의 가치를 직함이나 돈이나 남의 평가가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 찾았던 사람은 은퇴를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무슨 직함을 가졌으니까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나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자만심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자만심은 자기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자기 존중은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로 가치가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자만심이 있는 사람은 남을 깔보지만 자기 존중이 있는 사람은 남도 자기처럼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남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쇼펜하우어의 이 가르침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을 바꿔보십시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합니다. 속으로요.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내적 대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내적 대화는 부정적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야. 이런 말들을 무의식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바꿔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살아있다. 감사하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해주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거짓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정말로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말이라는 것은 참 신기해서 입에서 나온 말이 다시 귀로 들어가서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마음이 되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마음이 됩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남과 자기를 비교하는 습관을 멈춰야 합니다. 비교는 불행의 시작입니다.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못 사는 것 같고, 남들은 다 행복한 것 같은데 나만 불행한 것 같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그 사람도 속으로는 다른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가진 것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으면서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생각한다고요. 이것이 불행의 원인이라고요. 정말 맞는 말 아닙니까? 건강할 때는 건강의 고마움을 모르다가 아프고 나서야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깨닫습니다. 가족이 있을 때는 가족의 소중함을 모르다가 가족을 잃고 나서야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 깨닫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것들을 한번 세어보십시오. 눈이 보인다는 것, 귀가 들린다는 것,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다는 것,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잠잘 곳이 있다는 것. 이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이것조차 없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충분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자기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언가를 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어딘가에 다녀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자기 자신과 마주할 시간이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고독이라는 것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하루에 30분만이라도 좋습니다. 텔레비전도 끄고 전화기도 내려놓고 조용히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럴 시간이 쌓이면 자기 자신을 점점 더 깊이 알게 되고 자기 자신을 점점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실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평생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서만 살았던 한 여성분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남편 뒷바라지, 아이들 키우느라 자기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다 크고 나니까 이번에는 손주 돌봐야 한다고 또 자기 시간을 내주었습니다. 그렇게 60이 넘도록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은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문득 깨달은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살았는가?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손주를 위해 살았지만 정작 나를 위해서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구나.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그렇게 희생했는데도 가족들이 자기를 그만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자신조차 자기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항상 뒷전에 놓았기 때문에 가족들도 무의식적으로 그분을 뒷전에 놓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입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는 남들에게 귀하게 대접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 이것은 잔인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깨워주는 말입니다. 자기를 소중히 여겨야 남도 자기를 소중히 여긴다는 진실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그 여성분은 그 뒤로 달라졌습니다. 일주일의 하루는 반드시 자기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좋아하는 꽃집에 가서 꽃을 사기도 하고 혼자 카페에 앉아서 차를 마시기도 하고 오래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서예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엄마가 왜 갑자기 저러지? 할머니가 왜 갑자기 달라졌지? 하지만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엄마를, 할머니를 예전보다 더 존중하고 더 소중히 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이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니까 표정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 여유가 생기니까
남에게도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있게 되었고, 자기를 존중하니까 남도 자연스럽게 그분을 존중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자기 존중의 힘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욕망에 대해 깊이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욕망의 존재라고 했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고, 그것을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합니다. 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욕망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라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행동 중에서 순수하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비싼 옷을 사는 것은 정말 자기가 좋아서입니까? 아니면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좋은 음식을 먹을 때 진짜 맛을 즐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착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따져보면 우리의 행동 중에서 순수하게 자기를 위한 것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대부분이 남의 눈을 의식한 행동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허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허영이야말로 인간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인정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를 칭찬하던 사람이 내일은 나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를 좋아하던 사람이 내일은 나에게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인정에 자기 행복을 걸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행복의 기준을 자기 안에 두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최선을 다했는가? 내가 오늘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는가? 내가 오늘 자기 자신에게 떳떳했는가?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심리학 실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에게는 너희는 뛰어난 학생들이다. 너희는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계속 해주었습니다. 다른 그룹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두 그룹의 성적을 비교해보니 격려를 받은 그룹의 성적이 훨씬 높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은 자기가 귀한 존재라고 믿으면 정말로 귀한 존재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가 못난 존재라고 믿으면 정말로 못난 존재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믿는 대로 현실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소중한 존재다. 나는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없어도 아무도 모를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의 인생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려운 일이 닥쳐도 일어설 수 있지만 두 번째 사람은 작은 어려움에도 주저앉게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살았던 시대에도 지금과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귀족인지 평민인지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이고 돈이 없는 사람은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비판했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겉모습이나 지위나 재산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어떤 차를 타는지, 어떤 동네에 사는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로 사람의 가치를 매깁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그런 것들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는 겉에서 보면 줄기와 가지와 잎이 보입니다. 하지만 나무를 진짜로 지탱하는 것은 땅속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튼튼한 나무는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뿌리가 약한 나무는 겉으로는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바람 한 번에 쓰러질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존중이라는 뿌리가 튼튼한 사람은 인생의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 존중이라는 뿌리가 약한 사람은 남의 말 한마디에, 작은 실패 하나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도 있고 기회도 많으니까 자기 존중이 약해도 어떻게든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하나둘씩 잃어가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체력도 떨어지고 외모도 변하고 사회적 지위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때 자기 존중이라는 뿌리가 없으면 정말로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기 존중이 있으면 나이가 드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월이 주는 지혜를, 경험이 주는 깊이를, 시간이 만들어준 내면의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젊을 때는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야만 가질 수 있는 귀한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나이 드는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음의 장점은 외모와 체력이지만 노년의 장점은 지혜와 경험이라고요.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외모와 체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경험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든다는 것은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얻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나이가 들면 힘든 것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외롭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자기 자신에게 더 다정해져야 합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외로우면 외로운 대로 자기 자신을 다독여 주어야 합니다. 누구도 나 대신 나를 사랑해 줄 수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말에 대해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한테 좋은 것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때로는 엄격한 것입니다. 자기한테 필요한 것은 하기 싫어도 하게 하고 자기한테 해로운 것은 하고 싶어도 참게 하는 것. 이것이 진짜 자기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는 것. 이것은 당장은 힘들지만 자기 몸을 사랑하는 행동입니다. 술이나 담배를 줄이는 것. 이것도 당장은 괴로울 수 있지만 자기 몸을 사랑하는 행동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너무 관대해서 뭐든지 다 허용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방종입니다. 진짜 사랑은 장기적으로 자기에게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도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기 절제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욕망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자기 욕망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두 가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진정한 자기 존중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구체적인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명절 때 친척들이 모이면 꼭 이런 말들이 오가지 않습니까? 너희 아들은 어디 다니냐? 집은 샀냐? 연봉이 얼마냐? 이런 질문을 받으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아마 비교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좋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자기 존중이 있는 사람은 이런 질문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가치가 아들의 직장이나 집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동창회에 가면 친구들이 자기 자랑을 합니다. 아들이 의사가 되었다. 딸이 좋은 곳에 시집갔다.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부러움도 들고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친구의 인생과 내 인생은 다른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은 각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더 의미 있는 인생이 아니고 남보다 덜 가졌다고 덜 의미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인생을 자기답게 살았느냐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자기 고유의 삶이라고 불렀습니다. 남의 삶을 흉내내지 말고 자기 고유의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얼굴, 여러분의 목소리,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경험,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세상에 하나뿐인 존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일한 존재인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한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세상에 단 하나뿐인 보석을 아무렇게나 길바닥에 내던져 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런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사람은 성냥과 같다고요. 성냥은 불을 붙이면 밝은 빛을 냅니다. 하지만 불을 붙이지 않으면 그냥 나무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불꽃을 발견하고 그것에 불을 붙여야 합니다. 그 불꽃이
바로 자기 존중입니다. 자기 존중이라는 불꽃에 불이 붙으면 그 사람은 밝게 빛나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도 그 불꽃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 불을 붙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어쩌면 오래전에 누군가가 그 불꽃을 꺼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꽃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숯불처럼 겉으로는 꺼진 것 같아도 안에서는 아직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그 불씨에 다시 바람을 불어넣으면 다시 활활 타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 그 바람이 되어 주십시오. 자기 자신의 불씨에 바람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나는 귀한 사람이다. 나는 소중한 존재다. 나는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다. 이 말을 자기 자신에게 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남의 부탁을 무조건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남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 무례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기 싫은 일도 거절하지 못하고 떠맡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단지 거절하기 미안해서 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입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물론 도울 수 있는 것은 도와야 합니다. 하지만 자기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자기 시간을 모두 빼앗기면서까지 남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은 자기 존중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임의 기배에 맞추어 사는 것은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타임의 인생을 대신 사는 것이라고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이 원하는 대로만 살다 보면 정작 자기가 원하는 삶은 어디에도 없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자기를 귀하게 여기라는 말이 이기적으로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자기도 소중하고 남도 소중하다는 것을 압니다.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빈 컵으로는 남에게 물을 줄 수 없는 것처럼 자기 안이 비어 있으면 남에게 줄 것도 없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안전교육을 합니다.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비상시에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먼저 자기 것을 착용하고 나서 옆 사람을 도와주라고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먼저 산소를 확보하지 않으면 옆 사람을 도와주다가 자기도 쓰러지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먼저 챙겨야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특히 부모 역할을 하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자식만을 위해 사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는 무엇을 배울까요? 그 아이도 자라서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가 보여주는 모습이 곧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삶을 즐기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가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자신에게 한마디만 해보십시오. 수고했어. 이 한마디면 됩니다. 하루를 살아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헤맨 자기 자신에게 수고했다고 말해주는 것. 이것이 자기 존중의 시작입니다. 또 하나, 오늘부터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 중에서 부정적인 말을 줄여보십시오.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도 줄일 수는 있습니다. 나는 안 돼 라는 말 대신에 한번 해보자 라는 말을, 나는 못해 라는 말 대신에 아직 못할 뿐이야 라는 말을 해보십시오. 작은 말의 변화가 큰 마음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자기를 위한 일을 해보십시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좋아하는 산책길을 걷거나 좋아하는 차를 한 잔 마시거나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 선물하는 것. 이것이 자기 사랑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이 가르침은 2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 시대에 더 필요한 가르침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소셜미디어 때문에 남과 비교할 기회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스마트폰만 켜면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일상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삶의 일부만 보여주는 것입니다. 좋은 것만 골라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자기 인생과 비교하면 당연히 자기 인생이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삶에 너무 관심을 두지 마십시오. 대신 자기 삶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자기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자기가 이룬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가 남긴 또 하나의 명언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라고요. 바깥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얻어도 안에서부터 행복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짜 행복이 아닙니다. 진짜 행복은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누구나 부족한 점이 있고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그 부족함과 실수를 포함해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자기 존중의 본질입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부족한 점이 많다. 하지만 나는 계속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실수를 한다. 하지만 그 실수에서 배울 줄 아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가짐이 자기 존중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으셨습니까? 쇼펜하우어가 200년 전에 한 이 말,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는 남들에게 귀하게 대접받을 자격이 없다는 이 말. 이 말이 여러분의 마음에 불씨 하나를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해 주십시오. 그것이 행복한 인생의 시작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1000배는 더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충분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대체할 수 없는 귀한 존재입니다. 쇼펜하우어의 가르침 중에 하나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는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깊은 통찰을 남겼습니다. 고슴도치의 딜레마라는 유명한 비유를 아십니까?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서로 온기를 나누려고 가까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이 붙으니까 서로의 가시에 찔려서 아팠습니다. 그래서 다시 떨어졌더니 이번에는 추웠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갔다 멀어졌다를 반복하다가 결국 적당한 거리를 찾았습니다. 서로의 가시에 찔리지 않으면서도 온기를 나눌 수 있는 거리를 말입니다. 인간관계도 이와 같다고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 상처를 주고 너무 멀리 가면 외롭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이 단단해야 합니다. 자기 존중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존중이 없는 사람은 관계에서 두 가지 극단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는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매달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방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치 없다고 느끼는 사람은 누군가가 자기를 좋아해주면 그 사람에게 매달립니다. 이 사람을 놓치면 안 된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매달리면 상대방은 부담을 느끼고 오히려 멀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자기가 가치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 아예 관계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차피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먼저 벽을 쌓는 겁니다. 자기 존중이 있는 사람은 이 두 극단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매달리지도 않고 밀어내지도 않으면서 편안하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가치가 상대방의 반응에 좌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이것은 중요합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살다 보면 서로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귀하게 여겼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을 단연한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말투도 거칠어지고 감사하다는 말도 하지 않게 되고 상대방의 감정에도 무심해집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상대방도 존중합니다. 자기가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상대방도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존중은 좋은 인간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존중하는 부모는 자녀에게도 존중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에게 무의식적으로 자기 비하를 가르치게 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웁니다. 부모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자기 자신을 대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용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려면 과거의 자기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과거에 후회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이런 후회들이 마음속에 쌓여 있습니다. 이 후회들이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과거의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그때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비록 결과가 좋지 않았더라도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자기 자신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도 과거에 대한 집착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지나간 일에 대해 슬퍼하는 것은 이미 흘러간 물을 다시 담으려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과거에 묶여 있으면 현재를 살 수 없습니다. 과거를 놓아야 현재를 온전히 살 수 있고, 현재를 온전히 살아야 미래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과거가 어떠했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살아있는 한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무도 겨울에 잎을 다 떨구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도 봄이 오면 다시 새싹을 틔우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메마르고 지쳐 있어도 다시 새로운 마음이 싹틀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이 고통이라고 말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쇼펜하우어를 비관적인 철학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쇼펜하우어가 삶이 고통이라고 말한 것은 절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삶이 고통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고통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삶이 쉽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살면서 아프고 잃어버리고 실패하고 외롭고 이런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길 수 있다면 그 고통은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고통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쇼펜하우어 자신도 쉬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잃었고 어머니와의 관계는 좋지 않았고 학자로서도 오랫동안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대에 헤겔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헤겔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쇼펜하우어에게는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대학에서 강의를 열었을 때 학생이 거의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아도 자기가 쓴 글의 가치를 자기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글을 쓰고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 그의 사상이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그를 인정한 것은 그가 세상의 인정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알고 있으면 결국에는 세상도 그 가치를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의 인정만을 쫓아다니면 영원히 만족할 수 없고 자기 자신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힘든 분이 계십니까? 직장에서 노력해도 알아주지 않아서, 가족에게 희생해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해서, 친구들 사이에서 존재감이 없는 것 같아서 힘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쇼펜하우어의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자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1000배는 더 중요합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알아주면 됩니다. 남이 귀하게 여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귀하게 여기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니, 그것이 전부입니다.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태어난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수억 개의 가능성 중에서 하필 내가 태어난 것, 이 시대에, 이 땅에, 이 가족 속에 태어난 것,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기적으로 태어난 존재인데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쇼펜하우어는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세계를 가지고 있다고요. 같은 것을 보아도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고 같은 일을 겪어도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풍요롭고 아름다운 곳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메마르고 삭막한 곳입니다. 같은 세상인데 왜 다르게 느낄까요? 그것은 바깥 세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안의 세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 안이 풍요로우면 바깥 세상도 풍요롭게 보이고 내 안이 메마르면 바깥 세상도 메마르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하려면 바깥 세상을 바꿀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내 안의 세상을 바꾸는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기를 귀하게 여기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피어있는 작은 꽃,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 바람 속에 실려오는 꽃향기, 이런 것들이 보이고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에게 여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남의 눈치를 보느라 바빴을 때는 이런 것들을 느낄 여유가 없었는데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이 가르침에 대해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남이 뭐라 하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자기 자신만은 자기 편이 되어주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시고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챙겨주시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는 남들에게 귀하게 대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 말은 결국 이런 뜻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대하는 방식이 남들이 자기를 대하는 방식을 결정한다는 것. 자기가 자기를 소중히 여기면 남들도 자기를 소중히 여기게 되고 자기가 자기를 함부로 대하면 남들도 자기를 함부로 대하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오늘부터 바꿔봅시다.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를 바꿔봅시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속에 자기에게 미소 한번 지어주는 것.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수고했다고 말해주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쇼펜하우어가 이 말을 한 것은 200년도 넘은 일이지만 이 말은 시간이 지나도 빛이 바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0년 전에도, 지금도, 200년 후에도 인간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믿으십시오.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것이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행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1000배는 더 중요합니다. 이 말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 오늘 하루도, 내일도, 모레도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